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대구는 왜 2호선 라인을 따라서 투자해야 하는가, 이런 주제로 한번 영상을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1월 초인지 12월 말인지 그때 한 시청자분께서 제가 그때 2호선 라인을 따라 가지고 사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조금 섭섭해 하시면서 구체적으로 노수를 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있고 해가지고,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의견이고, 제가 이렇게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제가 뭐 유튜브로서 뭐 영향력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그게 그렇기 때문에 뭐 일개 소시민의 그 개인적인 의견이라 생각하시고, 사실 이거는 제 의견보다는 사실 저도 이런 줄을 몰랐습니다. 근데 제가 아는 그 중개사분이 그런 이야기를 늘 주장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좀 생각을 해보고 분석을 해보니까 2호선 라인, 흔히 말하는 달구벌대로 있죠. 달구벌대로를 따라가지고 투자하는 게 조금 낫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왜 그런가에 대해서 한 소시민의 의견이니까 뭐 참고만 하자 이 정도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자기 집이 2호선에 있지 않다 하더라도 뭐 섭섭해 하시거나 뭐 서운해 하실 필요는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3호선이 더 좋을 수도 있고 1호선이 더 좋을 수도 있는데, 그 중개사분의 의견이 저도 상당 부분 좀 공감해 가지고,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고 2호선 라인이 실제로 좋다 이런 건 아니지만, 조금 더 그 개발 호재나 여러 가지 유동인구나 이런 게 좀 낫다 이런 측면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영상을 찍으면서도 제가 그 얼굴이나 이런 것을 좀 비치는 이유도,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있죠. 좀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랑 이제 좀 객관적인 이런 의견을 전달하기 힘들 것 같아가지고 그렇다는 거 좀 이해해 주십시오. 주시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업지역의 분포입니다. 지금 2호선을 한번 꺼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2호선인데 2호선을 따라가지고 이렇게 선을 한번 쭉 꺼보면, 이게 제가 볼 때는 동물에 비하면 이게 척추에 해당됩니다. 척추에 해당되고, 하여튼 상업지역이 지금 보면 크게 봐가지고 범어네거리에서 여기 상업지역이 좀 많이 분포되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대구 사는 사람이 알고 있는 흔히 말하는 동성로, 그 다음에 죽전네거리 요 인근, 여기가 상업지역, 일반 상업지역, 중심 상업지역 이렇게 많이 분포하고 있죠. 물론 이 외에도 이렇게 상업지역이 일부 좀 분포하긴 합니다만은 이렇게 분포하고 있죠. 분포하고 있습니다. 분포하고 있긴 하지만 좀 많이, 그 규모가 좀 많다라고 볼 수 있는 게 아무래도 2호선을 따라가지고 2호선이 다 걸쳐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토지는 있죠. 지금 어떻게 보면 조선시대도 아니고 뭐 중세시대도 아니지만 신분이 있는 거는, 제가 볼 때는 토지는 신분이 있습니다. 토지는 제가 볼 때는 신분제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땅이 있다고 하면 그 땅이 중심상업지구냐, 3종이냐 2종이냐 1종이냐, 일반 상업지구냐, 뭐 근린 상업이냐, 뭐 준중에 따라 가지고 땅의 가치가 평가를 받는 거죠. 그래서 중심 상업지역이 얼마만큼 많이 분포하고 있는가, 지금 보면 2호선을 따라 가지고 좀 많이 분포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볼 수 있는 겁니다. 물론 뭐 일각에서는 지금 1호선 같은 경우, 이게 1호선이죠. 이 1호선이 지금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지금 그림이 이게 1호선 같은데, 그렇죠. 1호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2호선 라인이 이 세 군데를 다 지나가지 않나.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상업지역 분포로 봐서도 2호선이 조금 낫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게 뭡니까? 동서로 이 2호선 라인이 있기 때문에 이 라인을 따라 가지고 일단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도 있다. 핵심 주거지역 분포되어 있는데, 사실 뭐 이거는 또 일단 대구 사시는 분도 그렇고 전국적으로도 일단 수성구가 집값이 비싸다는 걸 누구나 인정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수성구가 2호선 라인을 따라서 걸쳐 있습니다. 중구도 그렇고, 그다음 달서구도 상당 부분 걸쳐져 있고, 그다음에 서구도 걸쳐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달성군도 걸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형태로 해가지고 제가 볼 때는 핵심 주거지도 2호선을 따라서 분포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범원 내거리에 보면 평당가를 보면 여기 보면 여기 제니스 같은데 2800 돼 있고, 여기는 좀 특수한 경우죠. W 그때 뭐 열 몇 평, 뭐 R밖에 있는 건가 뭐 그런 거죠. 요겁니까? 하여튼 요거 뭐 하나 있는데, 그다음에 여기 보면 뭐 평당 4천만원, 5천만원 이렇게 그려졌죠. 요거는 저번에 제가 영상을 한번 찍었습니다만은 범호 프로지오 뒤에 상용 얘가 플래티넘 그거 수용될 때 가격이죠. 가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중심 상업 지역인데 평당가가 높습니다. 그렇죠. 3천만원에서 4천만원, 5천만원까지 이렇게 거래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6천만원도 거래됐죠. 근린 상업 지역인데 평당 6천만원 이렇게 거래되었습니다. 거래되었고, 동성로상가는 여러분이 뭐 아시겠지만 요거는 디스코 자료입니다. 여기 보면 좀 비싸게 거래되는 거는 평당 2억 5천, 2억 5천, 여기가 대백이죠. 대백입니다. 여기가 평당 2억 5천에 거래되었습니다. 요게 6평인가? 16억에 거래된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처음 맞을 겁니다. 요건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평당 2억 한 6천, 2억 6천 3억 정도에 거래됐을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2억이 거래되어 있고, 평당 2억입니다. 그래서 여기 대백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요 인근 라인, 여기가 지금 가장 비싸죠. 핫하고, 요 모서리 코너 자리는 다 평당 한 2억 가까이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그만큼 중심 상업 지역이 건축물로서 활용도가 높기 때문에 가격이 높게 책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중심 상업 지역이 많이 걸쳐져 있는 그 인근 지역이 아무래도 개발할 수 있는 여력이 많기 때문에 향후 그 가격 상승의 여지가 상당히 높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죽전 내거리 이제 뭐 최근에 핫하다는 이쯤에 대구시청 이전이 확정되어 있죠. 되어 있지만은 일단 범원 내거리나 동성로에 비해서 가격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이게 이제 4,900만 원에 적혀있는 것 같고, 그래서 아직 평당가가 그렇게 썩 높은 건 아닙니다. 그렇죠? 여기 2천만원, 2,500만원, 3천만원 정도. 중심 상업적인데 이 정도면 좀 저렴한 편입니다. 이런 거고. 이런 형태로 되어 있다 하는 거.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동대구역 인근입니다. 동대구역 인근인데, 여기도 중심 상업 지역인 것 같은데, 근데 요 인근은 그래도 가격이 조금 좀 저렴한 편이죠. 저렴한 편이고, 이럴 때는 거래는 많이 안 되는 것 같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400만원, 700만원, 1600만원, 1000만원, 1100만원 이런 형태로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뭐 다들 아시겠지만 최고가 아파트의 밀집 지역도 2호선을 따라 가지고 여기 보면 비싼 데가 여기 삼정, 여기 삼정이죠. 삼정이고, 태양아너스 같은데요. 그렇죠. 그 다음에 SK뷰, 그 다음에 여기 어딥니까? 제니스 같은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동일 하이빌입니까? 유림 노레이습인데, 그 다음에 여기 하늘채, 수성 3가 하늘채. 뭐 이런 아파트들이 2호선을 따라가지고 다 밀집되어 있죠. 밀집되어 있다. 이런 이유로 해가지고 제가 볼 때는 지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더 전체적으로 개발 호재나 뭐 여러 가지를 보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보면 2호선 영남대역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쭉 동서로 있죠. 대구를 관통합니다. 관통하는 거죠. 2호선을 따라가지고 관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대구 광역시청이 이렇게 또 2호선 가까이 들어온 것도 앞으로 2호선이, 물론 제가 볼 때는 1호선도 달서구 지역, 동구 이쪽
하고 이렇게 또 하기 때문에 이쪽 지역도 뭐 좋죠. 좋지만 그래도 2호선이 더 좀 가치가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죠. 그 다음에 2호선을 쭉 따라다 보면 제가 얼마 전에 한번 가봤는데 여기 알파시티 있죠. 나중에 알파시티만 따라 한번 해보겠는데 알파시티가 지금 이렇게 계획 잡혀 있더라고요. 근데 보통은 뭔가 알파시티 가면 이렇게만 알고 있는데 여기도 2지구를 해가지고 향후에 확장이 필요하면 여기에도 개발하겠다 이런 계획은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연호지구 같은 경우도 여기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연호지구. 여기 법원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이전하죠. 그 다음에 MBC 방송국 같은 경우도 요 법원 요 뒤에 여기에 다 모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대구 같은 경우에는 일단 2호선이 좀 2호선을 따라 가지고 어떤 집가 상승이 더 높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만촌동이죠. 만촌동이 일대가 어떻게 보면 대구에서 좀 핫한 그런 동네 중에 하나인데 지금 이 일대도 개발이 다 지금 계획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다 계획되어 있습니다. 만촌 3정이 여기니까 그렇죠. 일대도 그렇고 그래서 2호선 라인을 따라 가지고 개발이 많이 진행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물론 여기 동대구역 여기에서 뭡니까? 여기 범어내거리 인근 이 인근도 개발이 향후에 이루어지긴 하겠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보면 일단 요 일대가 뭡니까? 다시 요거를 다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일단 동대구역의 지금 중심 상업지역이나 일반 상업지역의 크기가 지금 이렇습니다. 그렇죠? 자, 이런 걸로 봐서는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지금 이 빌딩 건물이나 이런 걸 봤을 때는 여기에는 이제 더 이상 그러니까 어딥니까? 요 일대 저번에 했던 요 일대에 이제 계획이 있을 거고 MBC 방송국이 나가면 여기 이제 뭡니까? 어떤 변화가 있을 거고 그다음 법원이 나가면 여기에 또 변화가 있겠죠. 그런데 요 윗부분 있죠. 윗부분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이 윗부분 같은 게 좀 쉽지가 않은 게 이 보면 대로변에 있죠. 대로변의 고층 건물이나 이런 것 같은 경우에 좀 밀집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게 아무래도 개발이 좀 쉽지 않다. 여기 보면 그런 지역이 있고 그렇지 않은 지역이 있죠. 여기 고층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그렇죠. 물론 요 뒤에 개발은 뭐 있을 수 있겠죠. 개발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가까이 있죠. 어떤 고층 빌딩 같은 경우에는 개발이 쉽지가 않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대구는 2호선을 따라 가지고 어떤 아파트라든지 이런 가격 상승폭이 좀 더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물론 뭐 제 의견과 다른 분이 있다 하더라도 좀 이해하시고 이렇게 보통 그 중개사분이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고 향후에 투자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